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핫한 주식이죠.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8불 정도에 들어가서 지금 292%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자 여러분, 벤입니다. 저는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9년차 CPA 파이낸셜 컨설턴트이고요. 상위 1%의 미국 회사들을 찾아내어 좋은 매수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2일, 미국 시간 5월 2일 장 마감 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위 1% 미국 투자의 룰을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탑 1%의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각 인더스트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를 고른다면 그 회사는 분명히 경쟁력과 모시 강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두 번째는 이 탑 1%의 좋은 회사들을 골랐으면 또 좋은 매수 타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차트와 가치를 분석해서 이제 그 회사를 사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좋은 회사를 골라서도 당연히 비싸게 사면은 이제 존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컬 차트를 분석하지 않으면 보호 장비를 입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차트와 가치 분석을 하여서 좋은 매수 타점에 들어가는 게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탑 1%의 인내자가 되어라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서머리를 하자면 탑 1%의 회사를 찾아서 탑 1%의 좋은 매수 타점에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S&P 500 스파이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2022년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된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작년 7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10% 정도 풀백을 해서 떨어진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인플레이션과 인트레스트 레이트 염려 때문에 한 볼까요? 한 6% 정도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S&P 500 스파이 지수는 사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VOO라는 이제 티커가 있는데 똑같이 S&P 500 지수를 가지고 만든 ETF예요. 근데 expense ratio가 훨씬 더 낮습니다. expense ratio는 그 매니지먼트 피를 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내면은 이 ETF를 만든 그 회사에서 뭐 1%, 0.03% 이렇게 떼갑니다. 이 ETF마다 이제 가격이 다 다르겠죠. 저는 스파이 대신 VOO라는 티커를 사고 있고요. 386불에 진입을 해서 현재 20%의 이득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Federal Reserve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월 형님께서 앞으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가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해머 모양으로 생긴 캔들스틱이 오늘 등장을 했거든요. 이 캔들스틱은 인디케이터에서 굉장히 bullish한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해머 모양의 인디케이터 캔들스틱이 나온 다음에 우상향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도 또 비슷하게 해머 모양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단기 하락선 이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크하고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 자체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는 원래 그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5월 달에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첫 번째 매수 타점은 지금 가격도 좀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이 지금 짧은 상승 추세선의 그 밑부분이 첫 번째로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저항선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선이 한 487불에서 476불에 지금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 볼륨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이 지지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고 이 초록색 부분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QQQ 보겠습니다. QQQ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2022년 12월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쭉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한 작년 7월부터 10월 달까지 한 10% 정도가 떨어졌고, 최근 보시면 한 8% 정도 이제 풀백을 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와중에도 항상 이렇게 마켓이 너무 오버힛 되면은 항상 5%에서 10% 정도는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풀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마켓의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저는 430불 정도의 이제 resistant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10불 정도의 이제 강력한 서포트 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인은 2021년 12월 전고점 라인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상승 추세선 바로 밑쪽에 이제 위치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QQQ는 307불에 들어가서 한 40% 정도의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는 사지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주식이 한 410불 정도로 다시 떨어진다면 여기서 더 이제 구매를 하면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SOXX 보겠습니다. 세미컨덕터 ETF죠. 우선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은 10월 2022년에 시작된 이 상승 추세선을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오늘 퀄컴의 earnings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세미컨덕터 주식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206불을 서포트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오늘 보시면은 206불의 선을 딱 치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그 타임라인은 20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매수를 하기 원하는 타이밍은 이 상승 추세선 바름 라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 박스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 라인 밑에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우 반등을 보여줬을 때 저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XL이랑 TQQQ는 사실 저는 따로 이제 분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QQQQ가 제 그린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 SOXX가 이 그린반에 왔을 때 이 레버리지 상품들도 그때 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많이 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더라고요. 그리고 또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1%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면은 거의 막 10만 원 정도의 피를 1년에 그 매니지먼트 피를 내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핫한 주식이죠.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8불 정도에 들어가서 지금 292%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보시면 10월 2022년에 시작된 상승 추세선 라인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이 지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쭉 올라가려면 이 단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는 다시 이 선을 서포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은 한 요 정도에서 다시 지지유 반등할 때 아마 한 번 더 구매를 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라인대로 쭉 갈 경우에는 여기 이 밑쪽이 그린박스 밑쪽까지 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단 라인 쪽으로 오면은 아마 200일선도 가까울 것 같고, 이 바름 라인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들은 792불, 730불 정도에 있습니다. 네, 메타 보겠습니다. 저는 메타 141불에 들어가서 지금 212%의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네, 우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8월 2023년 상승 추세 라인을 타고 메타는 이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라인인 382불이 2021년 정고점입니다.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의 가격 변동 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구입은 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상승 추세 라인 바름 라인이죠. 지금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도 저는 그 충분히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서포트 라인은 저저번에 earnings 때 갭 상승을 이제 했었죠. 이 갭 상승을 하기 전 바로인 한 400달러, 410달러 이 부분을 첫 서포트로 보고 있거든요. 제 예상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레지스턴 라인에 한번 걸리겠죠. 이쪽 갭 상승을 처음에 했던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홀드를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보겠습니다. 저는 테슬라 115불에 들어가서 56%의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 보시면 3월 2022년 코로나 상승 추세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2021년 11월부터는 하지만 이 중기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면서 하락 추세선 위쪽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풀백을 보여주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게 최근 테슬라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여기 인트레스트 레이시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사는데 컨슈머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차를 2만 불,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했는데, 인트레스트 레이시 1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년 파이낸싱을 했는데, 그게 만 불이 나왔어요. 이자율만 만 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자동차의 거의 50%의 가격을 지금 이자를 내고 있어서, 앞으로 그 이자율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마 자동차 시장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저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첫 부분은요. 여기 그린박스 보이시죠? 여기거든요. 한 160에서 141불. 특히 이 롱텀 추세선에 이 바름 라인에 올 때는 저는 항상 테슬라를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기적인 펀디멘탈을 봤을 때 테슬라는 우상향을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2025년부터는 이제 이자율이 내려오면서 자동차 세일이 전년 대비로 계속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 두 라인, 중기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코로나 상승 추세선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라간다고 해도 이 중기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내려간다고 해도 코로나 상승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가 아마 쭉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올 때 여러분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타이밍 언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마존 보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109불에 들어가서 현재 70%의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매일매일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있거든요. 또한 요즘 아마존 이커머스가 원래 머니 루징 비즈니스 라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득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리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원래 옛날에 한 1, 2년 전만 해도 아마존 리턴은 진짜 너무 쉽게 됐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은 심지어 냉장고를 샀는데 그게 막 2,000불인가 3,000불짜리였어요. 근데 별 이유 없이 리턴을 이제 원했는데 냉장고가 너무 무거우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냥 가지라고 한 그런 적도 있고, 저 또한 리턴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물건을 막 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리턴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리턴 폴리시가 굉장히 스트릭해졌습니다. 안 되는 물건도 굉장히 많아졌고, 리턴을 하려면은 되게 까다로운 시스템이 지금 자리를 잡게 돼서 그래서 요즘 바텀라인 프로핏이 계속 올라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2023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레벨은 174불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물량이 꽤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170불 때도 많은 물량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아마존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은 174불 대입니다. 이게 아마 서포트 라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위에 리지스턴 라인이 있는데 188불입니다. 이건 2021년 정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188불을 뚫고 올라갈 때 아마 이 상승 추세선에 끝까지 굉장히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언제 뚫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보통 이 상승을 뚫고 한번 이제 다시 그 서포트 라인으로 잡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고 내려오고 나서 지지 반등 보시는 거 늦지 않고요.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월스트리트의 에스티메이트보다 훨씬 잘 나와가지고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를 봤을 때 아마존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장기 지표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특별히 막 마켓이 엄청 안 좋아지지 않으면 여기 아마 이 전고점까지는 쭉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느끼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첫 번째 매수 구간은 170불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0불 이하에서 이 상승 추세선 밑에 부분은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0일 선이 또 여기로 오고 있죠. 하지만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아마 이 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 브레이크아웃 188불 브레이크아웃 하고 이 선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402불에 최근에 이제 들어간 그런 종목입니다. AI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라인이 지금 404불 정도의 이제 저항선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저항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370불 한 요 정도 라인이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승 추세선 라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1월 2023년에 시작된 이 트렌드 라인 밑에 오자마자 다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사기 시작한 거고요. 이 그린박스 안에 있을 때 저는 더 모아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린박스를 뚫고 내려왔을 때는 370불, 여기 200일선 있죠? 이 200일선 밑까지 내려가는 것은 확률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밑에 내려오면은 저는 강력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 보겠습니다. 저는 구글 143불에 들어가서 17% 정도의 이득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간 포지션입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되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선 2023년 1월 달에 시작된 이 선의 그 어퍼 라인을 터치하고 지금 다시 풀백이 잠시 나온 상태죠. 구글은 여기 한 160불 정도가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거든요. 어닝스가 나오기 전에 가장 높았던 자리입니다. 만약에 구글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 이거를 지지선으로 받고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60불 정도의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더 모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어닝스가 나왔죠. 지금 익스텐디드 아워에 7%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EPS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0.03센트. 그리고 레비뉴도 훨씬 더 지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세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45.96 빌리언이 결과로 나왔고 시장에선 46빌리언 정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좋아했던 것은 이 110 billion share repurchase죠. 이게 작년에 비교했을 때보다 22% 가량의 주식을 더 사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내일 아마 나스닥이랑 스파이도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애플을 이제 다 이득을 보고 이제 팔았거든요. 그 이유는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냈는데 그 비전 프로가 상당히 실패작이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이노베이티브한 프로덕트를 내지 않는 이상은 아마 전년도 대비 매출이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빅텍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마 퍼포먼스가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좋은 매수 타점이 온다면 또 다시 사야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주식이죠. 이 상승 추세선이 1월 2009년 때부터 시작된 추세선입니다. 여기 밑에 이 굉장히 강력한 이 지지되는 이 추세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3월 2022년에 추세선이 또 하나가 더 있죠. 이 추세선 안에서의 움직임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매수 타점은 한 165불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량이 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항상 165불에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일어났었고 또 여기서 한번 반등이 일어났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매수 타점은 여기 3월 2022년 상승 추세선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이제 강력 매수 타점은 이 2009년 상승 추세선 밑쪽인 155불부터 한 150불 이 사이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지지율 반등을 보고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애프터마켓
마켓의 움직임을 봤을 때 183불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여기로 내일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문제는 이 라인을 뚫어야 돼요. 200불을 뚫어야지 이제 밑에 위에 물량이 없이 쭉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라인을 뚫어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넷플릭스가 없어서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넷플릭스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안 보는데 넷플릭스만은 이제 뭐 가끔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싶은 그런 주식입니다. 넷플릭스 차트를 보면 2022년 7월 달에 시작된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쭉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 넷플릭스의 첫 번째 지지선은 503불로 보고 있습니다. 저저번 실적 발표 때 서브스크라이버 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갭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항상 이 갭 상승이 채워질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저항선 라인은 지금 있는 데가 딱 저항선이에요. 이게 볼륨이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정확하죠. 가장의 볼륨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이제 딱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보면 단기 지표 지금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 장기 지표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한 2, 3주 아니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매수 타점은 이 갭 상승이 시작돼서 종가를 했던 한 543불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며칠간 이 543불대를 이렇게 한번 여기에 도달하면은 항상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넷플릭스를 진짜 사고 싶은 가격은 이 박스권입니다. 503불에서 477불인데 이게 바로 객 삼승하기 전에 최고가였고요. 제가 넷플릭스를 가장 사고 싶은 그 가격대는 503불에서 477불인데요. 이게 또 2022년 상승 추세선 바름 라인 쪽에 위치해 있고 또한 갭 상승하기 바로 전 최고가죠. 이 라인이. 그래서 아마 이 라인까지 온다면은 저는 그때 이제 강력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미국에서 정말 강력하고 경쟁력이 강한 그런 주요 회사들 위주로 다뤄봤고요. 또 제가 보유 중인 다른 조금 미드캡, 스몰캡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팔렌티어 같은 경우에 11불에 들어가서 지금 103%의 이득을 얻고 있고, 뭐 셀시어스라는 음료수 회사는 제가 25불에 들어가서 지금 189불 정도의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또한 제 워치리스트도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이 주식들도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여러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앞으로 자산을 같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